안녕하세요. 이게 셀린느 자켓입니다. 근데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팔 부분이 가죽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염색이 많이 떨어지고 크랙이 갔습니다. 그 복원 사업은 제가 이제 지방이지만 뭐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택배로 오는데요. 한쪽 팔이 이럽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 이제 저한테까지 택배를 보내신다는 것은 검색을 많이 해보신 거죠. 이쪽 부분은 접힌 부분이고 주름이 있는 데인데 완전히 염색이 떨어져 있어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쪽 팔은 멀쩡해요. 비교적 괜찮죠? 여기 그 접어진 부분, 주름이 간 부분, 이런 부분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이쪽 팔에 비하면은 아주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일을 받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복원이나 염색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흰색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흰색이라는 것은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흰색을 흰색으로 복원을 할 때는 신경도 써야 되고 공정도 여러 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야구 잠바나 이런 스타일의 옷 같은 경우에는 모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색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마감을 할 때까지 흰색은 상당히 그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흰색을 복원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지역을 떠나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조금 까다롭거나 그런 일도 들어오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면은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홍보가 잘 되고 소문도 잘 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정부터 작업장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직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가죽 부분 있잖아요. 이 경계까지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프로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해도 작업을 할 때는 약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상담을 할 때는요, 손목에 이런 시보리 부분, 이런 부분도 한 1mm 정도는 염색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대부분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뭐 절대 안 돼요 하면은 어? 그러니까 염색을 해놓고 이 상태로 놓게 되면은 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님들도 그건 다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흰색은 입자가 크고 어떤 염색에 크랙이 잘 갑니다. 가방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세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척이 잘 돼야 염색이 잘 되고 복원도 잘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감사하죠. 서울 쪽에 복원을 하는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제품을 복원하는 걸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내 욕심대로 비용을 받지도 않아요. 적절한 선에서. 물론 흰색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제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지금 흰색이라기보다는 아이보리색인데요. 제가 많은 야구 잠바, 가죽으로 된 제품들,
팔이 이제 레자로 된 제품은 양가죽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죽으로 된 옷은 가격대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옷도 셀린느 그 자켓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복원, 가죽으로 된 건 복원이 많죠. 복원을 잘 해드리면 또 소문을 내주시고 그럽니다. 자, 세척이 어째서 중요하냐? 지금 여기 이렇게 묻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은 어딘가에서 염색이나 복원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저도 모르는 약품을 쓰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찌 됐건 손님이 저를 믿고 의뢰를 하셨을 때는, 그것도 가격대가 상당한 제품을 의뢰를 하셨을 때는 최대한 그걸 이상이 없게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묻어나와요. 이 흰색은 약간 주의할 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미 염색이 깨진 부분들이 있죠. 조금 화면을 내려볼까요? 저는 다 수동이라. 자, 염색이 깨진 부분과 괜찮았던 부분들도 세척을 할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약간 갈라짐이 보이고, 염색을 떼주니까요. 여기도 좀 그렇고요. 여기도 염색이 떨어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척의 중요성이 뭐냐, 이렇게 찌꺼기가 많은데 그 위에다가 염색을 하면 잘 되겠냐 이거죠. 도로아미 타불이죠. 자, 이렇게 이걸 뭐 완전히 벗겨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가루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 것을 손님도 모른다는 거죠. 이염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짝 건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이 떨어져 나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문제가 생겨서 세척을 했을 때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이건 오마를 좀 끼우고요. 이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세척을 안 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세척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생방송이네요, 생방송. 저도 지금 처음 세척을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여기는 염색이 약해서 벗겨져 가잖아요. 지금 이쪽 부분도 지금 튼 것처럼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손님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었던 부분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쪽 어깨 부분도 좀 안 좋고, 마찰에 의해서 염색이 손상이 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면서 세척을 해줍니다. 자, 약품의 독성이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쪽 팔을 건조가 되면 지금 여기도 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요. 조심해서 이쪽 팔이 건조가 되면은 이제 반대쪽 팔을 세척을 해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세척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무리하게 약품을 쓰면 가죽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죠. 자, 흰색의 제품은 세척부터 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루가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루를 건조가 되면 털어내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놓으셔서 상담을 할 때 전문가처럼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자, 가루가 조금씩 털어지고 있죠. 이제 이 작업을 하고 건조가 되는 동안에 반대쪽 팔을 이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세척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